안녕하세요, 옥기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피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TV나 아니면 모니터 이런 데 연결해서 사용하는 사운드바입니다. 사운드바는 기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나온 게 일반적인 사운드바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없는 트윈 채널의 사운드바입니다. 트윈 채널이 뭐냐면은 이 길다란 사운드바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옥터디오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제품명은 마스터디오라고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HDMI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이 광학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집에 가지고 있는 영상가전이나 아니면 PC 같은데 HDMI, ARC 기능이 없다 하시면은 HDMI 선은 안 사셔도 되고요. 그냥 광학 케이블만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광학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를 하는 이유는 광학 케이블과 음원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음원 손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음질 측면에서 이렇게 사용하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을 열면은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사운드바와 그리고 서브우퍼가 포장이 되어서 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에 있는 흰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었더니 메뉴에 보이는 거는 우선은 리모컨이랑 케이블 3.5파이 케이블이랑 요거는 사운드바 밑에 붙이는 고무 패드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바를 벽걸이 형식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 피스 블럭 이렇게 들어있고요.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한글로 되어 있네요. 다행히도.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사운드바를 세워놓을 수 있게 하는 지지대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움직여서 빼시면은 이렇게 접점이 보이고요. 이 접점이 사운드바에 닿아서 전류랑 그리고 음원을 수신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도 이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랑 그리고 어댑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네요. 먼저 지퍼백을 열어서 리모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리모컨은 기본적으로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제 손바닥에 이 정도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울 수 있겠지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잡고 있기 좀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보시면은 버튼에 EQ 버튼이랑 그리고 전원 버튼, 이쪽에 보시면은 음소거 버튼 초록색이, 그리고 소리 음량 조절하는 거, 재생, 앞뒤, 넘기기, 그리고 반복 기능, 마지막으로 이 모드는 블루투스나 아니면 뭐 HDMI, 광학 케이블 연결 이런 거를 모드를 바꿔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배터리는 추가 구입 안 하셔도 돼요. 아마 CR2025 규격의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설명서는 처음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차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글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이 사운드바 자체가 중간 가격대 제품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서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쑥 훑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포장을 열어볼 텐데요. 이 제품을 포장을 열 때는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포장을 분리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2채널 스피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브우퍼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자면 2.1채널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풀 레인지 스피커가 하나,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풀레인지 스피커랑 그리고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고음 대역부터 중음 대역, 저음 대역까지 이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 2채널 사운드바만 이용해서 음향을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접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뭉툭하게 닿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뾰족하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뾰족한 부분이 메인이고 여기는 수신을 해서 음향을 재생하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 스피커 단자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벽걸이로 사용을 할 때 꽂아 놓는 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뒷면에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버튼은 볼륨이랑 그리고 페어링 하는 거, 재생하는 거, 전원 모드 이렇게 4가지가 되네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아쉽게 되어 있네요.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고무 재질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플라스틱 홈으로 파져 있어가지고 느낌은 썩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력 포트가 쭉 있습니다. 왼쪽부터 USB 그리고 HDMI, ARC 그리고 전원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광학 케이블, 동축 케이블, 그리고 라인인
3.5파이 잭 넣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우퍼 꽂는 하얀색 단자가 있습니다. 쭉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사운드바를 한번 아까 보신 지지대에 연결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지대 같은 경우에도 홈이 약간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데는 왼쪽이고요. 뭉툭한 부분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에 사운드바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이쪽에 오른쪽 바 같은 경우에는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에 가져다 대면은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래 모양에 맞춰서 홈을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LED가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색이랑 뭐 파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 연결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해서 이 제품을 사용할 때 들어오는 LED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제품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트윈 채널 바는 바 형태로 눕혀놓고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 바 형태로 사용을 할 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 고무 패드 있죠? 이 고무 패드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러 형태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6×6에 높이가 44cm입니다. 그리고 서브우퍼는 여기 가로 길이가 47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4고요. 안쪽으로 깊이가 26cm입니다. 연결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트를 보여드렸지만 무선 같은 경우에는 NFC, 블루투스 요걸 통해서 무선 조작이 가능하고, 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광축, 동축, 그리고 HDMI, 3.5파이, USB 이런 식으로 입력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출력 같은 경우에는 40W 이렇게 되고요. 한쪽당 20W, 20W입니다. 요거는 60W 서브우퍼를 가지고 있고요. 요 밑으로는 서브우퍼 진동판이 이렇게 크게 달려 있습니다. 음향 효과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는 뭐 TV 모드, 뉴스 모드, 스포츠 모드, 영화 모드, 음악 모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프리셋이 음악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표준 모드, 락 모드, 컨트리 모드, 팝 모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프리셋은 6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실제로 TV를 통해서 재생을 해봤는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EQ 프리셋이 뉴스 모드나 스포츠 모드 이런 거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럼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설치 영상과 그리고 컨트롤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NFC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HDMI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무선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 모드 NFC를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터디오 스피커는 초록불이 들어와 있으면 HDMI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리모컨에서 여기 아래 모드 버튼이죠. 모드 버튼을 눌러서 파란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전환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NFC 기능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오른쪽 메인 스피커에 보면은 여기 NFC 마크가 보입니다. 핸드폰에도 아까 전에 NFC 마크가 있던 걸 보셨죠? 그러면은 여기 핸드폰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이렇게 핸드폰을 움직이다 보면은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식을 했죠. 이때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마스터 디오 연결 중에서 연결이 됐다고 자동적으로 페어링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NFC를 이용해서 무선 연결을 해봤고요.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나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NFC 기능과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핸드폰을 스피커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서 어떻게 TV와 연결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연결은 보통 HDMI나 아니면 광학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옥터디오, 마스터디오 같은 경우에는 HDMI, ARC 기능이 있기 때문에 HDMI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노란색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한번 TV와 스피커를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에 맞춰서 단순하게 케이블을 끼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 스피커에도 한번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DMI 케이블을 스피커에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 영문으로 HDMI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양에 맞게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에서 세팅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TV에서 CEC랑 ARC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TV는 필립스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다른 브랜드 제품은 또 설정 방법이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에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지링크 쪽 HDMI랑 CEC가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여기서 일단 CEC를 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켜주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장치 목록을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장치 목록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지링크 ARC 이것도 켜주세요. 설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설정하는 동안 잠시 TV에 소리는 음소거를 해뒀었습니다. 지금 소리는 옥터디어 스피커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TV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끄면 이렇게 빨간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빨간불이 스피커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TV 빨간불이고요. 스피커는 켜졌고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TV 볼륨도 스피커랑 연동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TV를 끄면은 리모컨 하나로 스피커와 그리고 TV 전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HDMI, ARC 연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음손실을 줄이고 연동 기능을 통해서 소리랑 전원을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모컨 하나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학 케이블보다는 저는 HDMI, ARC 기능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음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테스트 대상으로는 이 채널 사운드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면 우퍼 스피커 위에 지금 길다랗게 올라가 있는 게 이 채널 사운드바입니다. 스피커 방향은 중음과 저음은 상향되어 있고 고음은 전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이스가 많이 들어간 음악과 그리고 베이스가 없는 음악 그리고 드라마에서 대사할 때 음질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채널 사운드바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1 채널 마스터 디오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가 많이 들어간 음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엔 어쿠스틱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가를 넘어 눈부신 햇살에 두 눈을 찡긋이 잠에서 깨어나 그대와의 이번엔 2.1 채널 마스터 디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가를 넘어 눈부신 햇살에 두 눈을 찡긋이 잠에서 깨어나 그대와의 이렇게 두 장르의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TV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차이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채널 사운드 바입니다. 어머나 장난!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거 꿀차예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여기 두고 가세요. 이따가 마실게요. 저기 들어가. 너 여기 좀 앉아봐봐. 아, 왜요? 이번에는 2.1 채널 마스터디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장난.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거 꿀차예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여기 두고 가세요. 이따가 마실게요. 저기 들어가. 너 여기 좀 앉아봐봐. 아, 왜요? 이렇게 해서 마스터디오 음질 테스트를 한번 마쳐봤습니다. 그럼 장단점과 결론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비교 영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단점과 그리고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끝내주려고 합니다. 먼저 장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첫 번째로는 트윈 채널의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이 사운드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우퍼는 이렇게 공간을 좀 차지할 수 있겠지만 사용을 해도 그만이고 사용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이 사운드바는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운드바를 길게 옆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거실장이 작은 분들 있죠. 뭐 거실장이 80cm, 뭐 75cm 이렇게 되는 분들은 사운드바가 옆으로 길게 되면은 거실장 옆으로 사운드바가 튀어나옵니다. 저도 지금 거실장을 작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운드바를 아마 사용하게 되면은 옆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워서 기둥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공간 활용해서 이득을 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가격 대비 괜찮은 소리 표현력이 되겠습니다. 아까 함께 보신 그 사운드바 있죠. 브리치 울프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품 소리 표현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막에 쌓여서 소리를 듣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음 대역이랑 중음 대역이 소리가 좀 더 선명하고 맑게 나오기 때문에 TV를 보든 음악 감상을 하든 영화를 보든 들었을 때 조금 부담감이 적은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표현력이 좀 더 좋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서브우퍼의 품질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베이스가 좀더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브리치 울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브우퍼가 있지 않고 패시브 라디에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중저음대 음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서브우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베이스 같은 중저음 음역대의 소리를 좀 더 웅장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단점인데요. 단점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브리치 울프의 리모컨보다 조금 마감이 저렴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저렴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더 고가고 서브우퍼까지 들어갔는데 이런 이 리모컨에 왜 신경을 못 썼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면에 보시면은 요 버튼 부분이 있죠. 버튼 부분도 그냥 이렇게 뭐 플라스틱 일체형으로 해놓지 않고 고무로 따로 마감을 처리했으면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TV 스탠드가 낮은 경우에, TV 스탠드가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V자 형태가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기둥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높낮이가 좀 조절이 안 되거나 이렇게 V자로 된 거 있죠. 이런 거는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서브우퍼를 놓기가 약간 애매할 수 있다. 거실장이 크면 상관없는데 좁은 거실장에 이 다리도 이렇게 V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뭐 공간이 여유롭지 않다 그러면 조금 애매하고요. 좁은 거실장이더라도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서브우퍼 놓을 자리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단점으로 적용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요. TV에 ARC 기능 있죠. HDMI ARC 기능을 이용해서 소리를 이렇게 입력받아서 출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HDMI 케이블이 집에 없으면 따로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10,000원이라는 추가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기본 구성으로 들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한 5,000원이라도 이렇게 좀 싸게 1,000원대로 나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10,000원이라고 하니까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대부분 이제 TV가 있으면 HDMI 케이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장단점을 알아봤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영상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가성비 제품군에서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 평가도 한번 제가 쑥 훑어봤는데 그렇게 나쁜 평가가 없더라고요. 보통 5점, 4점, 5점, 4점, 5점, 5점, 5점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뭐 좋게 포장을 안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분들이 좋게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작은 거실장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기둥 형식으로 바를 세워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음질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TV나 영화, 음악 뭐 여러 가지 장르를 고음부부터 중음부, 저음부까지 잘 소화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TV 스탠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조절이 안 되거나 거실장이 좁은 상태에서 높이 조절이 그렇게 안 되거나 하면은 요 포어 스피커를 놓기가 좀 애매하다. 그 부분만 빼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만원 최저가로 보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기존에 사운드바가 있는데 이 사운드바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 소리가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사운드바는 제 지인에게 따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긴 하지만 어쨌든 공짜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운드바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옥터디오에서 출시한 마스터디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영상이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좋은 리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뭐 드론 리뷰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업체에서 빨리 급하게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저는 이걸 먼저 했어요. 어쨌든 이 제품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영상 찍어 놓은 거 빨리 편집해서 이 제품 올리고 그 다음에 영상 드론 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키드를 했고요. 저는 드론과 IT 가전 같은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 와서 어떤 거 리뷰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옥터디오에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6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그 제품을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추첨을 하고 그 회사에서 제품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든 아니면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든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까지 뽑아서 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뮤니티 소식을 들으려면 구독이 꼭 되어 있어야 하겠죠. 어쨌든 사은품이 있으니까 댓글과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